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4주차 창업 지원 사업 몰아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예창패 이런 게 큰 거는 없지만은 되게 자잘한 지자체 사업화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하고 입주 공간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한번 조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들인데요. 뭐 특이할 부분들은 없어요. 이번엔 이게 뭐 지자체 특화 분야 아이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들이나 뭐 멘토링, 뭐 투자 상담, 엑셀러레이팅, 입주 공간, 뭐 창업 경진들 굉장히 골고루 나와 있고, 특히나 아직까지는 이 지자체 쪽에서는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제법 있는 편이라서 솔직히 뭐 이번에 예창패, 조창패 떨어지셨어도 탈락됐어도 아직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지금 좀 굵직한 거는 이제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학생 창업 유망팀 6월 14일까지 있고요.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5월 30일까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가 이번에 조금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막 대단한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닌데요. 그 하단부에 지금 보시면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쪽에 그 지원 사업하고 민간기관 교육기관 이 두 개를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개를 이제 딱 분류를 해놨는데요.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그 구분이 명확하진 않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중앙부처 쪽도 마찬가지인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앙부처에서 뭐 중기부에서 뭐 아니면 창업진흥원에서 무슨 뭐 투자 엑셀러레이팅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창진원 직원이 나와서 뭐 투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위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이나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결국에는 위탁 운영 기관들이 항상 있게 돼 있고 그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퀄리티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팀의 팀원들 그 사람들은 이제 행정 직원이다 보니까 좀 그쪽에서 이제 기획 쪽에 좀 특화된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은 양질의 콘텐츠를 뽑아내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 프로그램 퀄리티는 결국에는 그 실행하는 그 사람들 뭐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강사들한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꼭 뭐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한다 그래서 뭐 꼭 무슨 뭐 양질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뭐 민간기관 교육기관에서 한다 그래서 뭐가 좀 달라지고 이런 거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 구분을 왜 하는지 난 솔직히 이게 무슨 얼마나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예창패 초창패 그런 건 여기서 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민간교육 쪽은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약간 좀 이해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금전적인 어떤 지출이 있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뭐 나라에서 대주는 공짜 프로그램들 이용해가지고 뭘 하겠다 이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돈을 투입을 하고 그만큼의 어떤 그 이상의 리워드를 뽑아내는 어떤 그런 그 현금의 흐름, 이 서큘레이션 순환의 어떤 그 기반해서 돌아가는 게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앙부처나 지자체 쪽에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뭔가 조금 더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더 해줄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너무 이쪽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근데 뭐 민간기관 쪽도 뭐 워낙 요새는 좀 필터링이 잘 안 돼가지고 워낙 이제 막 돈만 보고 들어오는 쪽도 좀 있어서 이런 구분을 뭐 그래서 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구분이 돼 있어서 오늘은 이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먼저 말씀드리고 민간 교육기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뭐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요, 입주기업 공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전 1인 창조 기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청년푸드 창업허브 입점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괜찮다고 보는 게 사실 시장 상권 쪽은 조금 그 목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도 요식업이나 이런 푸드로 그 창업을 하시려는 그런 이제 청년분들이라면은 한번 이런 데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조금 더 이제 라이트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충무 창업큐브 신규 입주자 모집 나와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니까요. 좀 잘 알아보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업화 지원 사업 좀 있는데요. 콘텐츠 융복합기업 성장 지원 지원 기업이 경기 콘텐츠 진흥에서 나와 있는데요. 아주 막 뭐 예창패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그 사업화 자금을 대주니까 요거 관심 있는 분들 가보시기 바라고요. 경가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크라우드 펀딩 등록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에서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그냥 조금 사업화 자금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주는 건데 그래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트레이드온 온라인 수출 상담의 식품 분야라고 해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판로나 해외 지출 같은 거 시간 나실 때 좀 가서 참여해 보시면은 인사이트 얻기 되게 좋아요. 자, 오픈 이노베이션이 좀 있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롯데건설하고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열려 있는데요. 판로 개척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혹시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한번 가서 좀 견문을 넓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간다고 세상이 확 달라지진 않습니다. 참고로 부산 사하 창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경기도 경과원에서 크라우드 펀딩 등록 지원 사업 나와 있어요. 후원형인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등록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골치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방법 자체는 정해져 있는데 의외로 뭐 상세 페이지 하나하나 만들고 뭐 이런 막 홍보 사진 찍고 막 마케팅하고 이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작 저한테 하라 그러면 되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여러분처럼 이렇게 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뭐 특정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 하드웨어 제품 같은 거로 이제 그 상품화 시키는 분들 중에 좀 B2C 중심으로 가 있는 분들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처음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소소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게임 스타트랩 제작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서 팁스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공고가 나와 있어요. 그 팁스라고 하는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특정한 VC나 A씨가 그 팁스 운영사로 선정이 되면 그 바우처를 몇 개를 갖고 있고 뭐 10개, 20개 갖고 있고 이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팁스 바우처를 쓰면 거기에 이제 매칭 펀드로 정부에서 5억 원에서 플러스 2억 원 해가지고 한 7억 원 정도로 이제 매칭 펀드로 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래서 팁스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투자사를 끼고 들어가는 거고 일단 투자사한테 팁스 들어간다고 확약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자연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자 투자를 못 받으면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서 시드 투자를 받아야지 되는 일이라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굉장히 특이한 건 이 기술지주에서 지금 공고를 낸 거예요. 보통은 투자사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팁스 참여 기업 오면은 선정해가지고 줄 테니까 지원해라. 대신 이제 여기 지주회사에서 직제로 투자도 하겠죠, 물론. 그러면은 이건 이제 뭐가 좋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투자를 받으려면은 원바이원으로 계속 콜드메일 날려가지고 어떻게든 막 투자 협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처럼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아예 그냥 게이트를 오픈을 해놓으면은 지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럴 때 좀 한번 지원해 보시면은 뭐 224일이니까 1년 내내 이제 그 장이나 바우처 다 쓸 때까지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오픈 마인드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기술지주회사가 그렇다고 전남대 기술지주회사가 뭐 그냥 무턱대고 들어오는 기업들 다 해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제 좀 판단을 하겠지만 적어도 게이트를 닫아놓진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A씨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워낙 줄이 많이 서져 있어서 뭐 이런 여력도 없는 그런 이제 A씨들도 있지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AI 양재 허브에서 양재 멤버십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I 양재 허브에 지금 그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이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다른 거 평가하러 갔다가 만나 뵀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AI 양재 허브는 되게 괜찮은 곳이에요. 요즘에 AI 워낙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AI 쪽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한번 멤버십 가입해서 좀 지원도 받아보고 여기 진짜 좋은 게 이제 그 입주 공간이 정말 예술이거든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여기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예, 그냥 어쩌다 진짜 저번 주에 간 것도 거의 한 몇 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한번 간 건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마인드로 가져가고 있고 여기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무슨 막 KPI 가지고 막 기업 성과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 없이 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센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세종 창업비례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술공모전 현대중공업 기술공모전 나와 있는데요. 공모전은 뭐 무조건 한번 내보시고 뭐 기업 이름도 알리고 업력도 쌓고 상금도 받고 그럼 좋잖아요. 예, 경험도 쌓고요. 한번 여기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남산업진흥원에서 ICT 기업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홍보 영상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기업 홍보 영상 하나 정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되게 쓸모 많아요. 실제로 저희 쪽에서도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 몇 개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요렇게 한 2분짜리 클립 영상 찍어가지고 실제로 뭐 투자는 마케팅 여러 가지 용도로 되게 활용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관련해서 이런 것도 한번 지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이노폴리스 캠퍼스타운 캠퍼스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예비 창업 기업 1차 모집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 1차 예선 이제 뽑고 있습니다. 피치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슨 뭐 상금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서 이제 여러분의 피칭 실력이나 발표 실력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점검해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쪽 계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고요.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에서 입주사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요식업 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전 세종 충남 여성벤처협회에서 대덕 특구 여성 예비 창업 패키지 추가 모집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요 예창패가 우리 알고 있는 그 예창패 아니에요. 이거는 대덕 특구 여성까지 합쳐서 예창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 여성벤처협회에서 대덕 특구 여성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이름 붙어가지고 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이고요. 중기부에서 하는 그 창진원에서 하는 그건 좀 달라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뭐 지원자금 대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이쪽 계시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핀테크 API 개발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술 개발 관련해서 이제 자금도 대주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경진대회 있습니다. 부산 경제진흥원에서 창업투자 경진대회에서 비스타트업 챌린지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해 보시고요.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더 넥스트랩하고 스타트업 리서치 콜라보로 기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가서 활동해 보시면서 경험 쌓는 거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굳이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런 엑셀러레이팅에 가셔서 해보다 보면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템을 어떻게 보고 이거를 얼마나 이제 매력적으로 본다거나 좀 덜 매력적으로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이런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베테랑이고 경험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간혹 가다 보면 선무당이 사람답다고 진짜 사업이라고는 진짜 그냥 심사역부터 시작해서 한 몇 년 안 된 사람이 투자 몇 번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고 이거 검토했다고 막 아는 척하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나중에 막 사업하겠다고 나온 거면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뭐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엑셀러레이팅 들어갈 때는 너무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는다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관점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받아들였겠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러분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서 좀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나와 있고요. 이것도 뭐 지원 자금 대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푸른 나무 재단에서 서쪽 골목 든든 일기 참여 예비 창업가 모집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기본적인 어떤 보육인데 완전 이제 초기 지역상이니까 소상공인 쪽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항상 고민이잖아요. 모든 아이템은 뭐 예창표, 초창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쪽으로 소상공인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원 받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사업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원 자금 꽤 빵빵하게 나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단법인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에서 서울 창업허브 엠플러스 글로벌 세미나라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진출하기 위한 이제 행사를 한다 그러는데요. 강추는 아니고 사실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것도 한번 가보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창업진흥원에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2차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렸듯이 지난달에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때랑 같이 떴던 지원사업이고 아마 그때 미달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달이 났다기보단 선정 다 했는데 선정된 사람이 다 뭐 초창패나 아니면 무슨 뭐 그러니까 뭐 예창패나 아니면 뭐 창업중심대학으로 다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펑 하고 비어버리니까 다시 뽑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공공기술 이제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다시 지원해서 이번엔, 근데 이거 만약에 떨어지고 다시 내는 거면은 떨어진 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신경 써서 다시 좀 업그레이드해서 내시지 뭐 전에 썼던 거 그대로 낸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팁스를 준다는 게 아니고 팁스타운 입주기업이니까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국방기술 창업 경진대회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스타일테크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기업, 이것도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 자금 나옵니다. 자, 에너지 혁신 벤처 투자 IR 참가 기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업화 지원이긴 하지만 이제 IR 쪽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 혁신 벤처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쯤 가서 경험 쌓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의성군에서 안동대학교에서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자금 좀 나오는 거예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ESG 소셜벤처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뭐 ESG 소셜벤처 뭐 워낙 요새 많긴 한데 또 팔로우나 이거 막상 하려 그러면 이게 중소규모에서 하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이런 데 참여해서 좀 어느 정도 인지도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인천 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 부스트 스타트업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자금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봤는데 재밌어요.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글로벌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뭐 해외도 갔다 오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거 한번 지원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주기업 모집 공고죠. 서초구 방배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오퍼스 ENC죠. 이런 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 좋아요. 이건 좋은데 제가 이제 왜 갑자기 그 말씀드리면 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사실은 이런 오퍼스 ENC나 이런 이제 그 민간 중심으로 하는 데서 이걸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면은 그 기업을 이제 창업진흥원에 여기 이제 그 가입시켜가지고 25% 이제 좀 지원받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25% 지원받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엄밀하게 보면 민간기관이 맞는 거죠. 민간기관이 맞는 거고 25%를 창업진흥원에서 지원을 그냥 그 받는 거예요, 할인을. 그러니까 80만 원이면 60만 원 내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건데 이런 구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건 누가 봐도 오퍼스 ENC라고 하는 그냥 그 공간, 입주 공간, 공유 오피스 운영하는 곳에서 낸 공고인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뭐 이 입주 기업 자체는 되게 좋아요. 위치도 괜찮고 뭐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 보시고요. 공짜는 아니고 비쌉니다. 여기 생각보다. 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메타버스 기반 제조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지원 자금 좀 나오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경기 콘텐츠지원원에서 초기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 엑셀러레이팅이라 그러는데 뭐 이것도 뭐 그냥 초기 창업기업 뭐 컨설팅하고 하면서 조금 사업화나 이런 거에서 조금 돈 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괜찮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구 청년 해냄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창업카페 1,005점이니까 저희 집에서 굉장히 먼데 어쨌든 그런 데 있고요.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의성군 청년 창업지역 정착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사업화 자체도 좋지만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죠. 오픈이노베이션 환경에너지 솔루션하고 충남 창조경제센터에서 ESG 분야 나와 있고요. 코트라에서 혁신기업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신청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캅에서 주식회사 시티캅에서 부산 창조경제센터랑 프라이빗 미더비라고 돼 있는데 오픈이노베이션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뭐 이름 이렇게 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이제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디자인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공고 나와 있습니다. 분야는 문화예술 서비스 디자인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비상조 오피스 지원기업 모집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기관, 교육기관 쪽인데요. 이쪽 페이지는 확실히 좀 그래도 민간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민간인데 민관이라고 적었네. 이걸 이제 오타를 이렇게 내가지고, 민간기관. 예, 민간기관. 여기도 민간기관. 예.
민간기관 이제 교육기관인데요. 뭐 일단은 뭐 그냥 이것도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냥 좀 관심 있을 만한 것만 좀 짚어드리면은 제로톤 파트너스에서 IR 참여 겸 이제 IR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도 뭐 경험 쌓기 위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금융지주는 뭐 우리은행 그쪽 이제 금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기업은 이제 보통 우리은행 이제 디노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창업 엑셀러레이팅을 하거든요. 데모데이인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 가서 구경하시면은 좀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여긴 근데 교육기관 임팩트 MBA 세미나인데요.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스파크랩에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금 오늘 마감이니까 이거는 뭐 별로 의미는 없겠네요. 그다음에 JMP 글로벌에서 스타트업 영상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원 자금 받아가지고 이제 대행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위탁을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막 섞어놔가지고 괜히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에서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IBK 기업은행에서 창공 캠프 유니스트니까 울산 쪽인데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IBK 창공은 굉장히 정평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창업가협회에서 우수상품 발굴 판로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요. 뭐 그냥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벤처스, 퓨처플레이, 더 벤처스, 벤처스케어, 더 인벤션, 슈미트, 스파크랩 뭐 어쨌든 거의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초기 창업 기업 전문 이제 VAC들이죠. 이번에 노하우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크게 한번 그 지원 사업 하나 하는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데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CNT테크에서 컬처테크 챌린지라고 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과학벨트 창업성장 지원 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큰 돈을 주진 않지만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진대회에 있네요.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물류스타트업 경진대회. 이거는 민간기관 뭐 진흥재단이니까 민간기관은 맞네요.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소풍벤처스 뭐 소셜 쪽에서는 굉장히 크죠. 하베스트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인데 월 활동비 100만 원 정도 주는 굉장히 이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와이나처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이번 주 M&L 소식인데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올린다 그래놓고 못 올렸습니다. 오늘 찍었고요. 요거 같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요 스타트업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거는 강의 자료를 만들다가 엎었어요. 좀 제가 원하는 스토리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마감이 좀 센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빠르면은 금요일 늦으면은 토요일쯤에 어쨌든 좀 제대로 된 콘텐츠 요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올라왔습니다. 자, M&A 스타트업 원스톱 클리닉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는 올라와도 제가 아마 약속을 못 잡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그 점검 필요하시면은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날씨가 더워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저녁엔 쌀쌀해요. 이게 좀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사실 5월이 지나가고 6월쯤에 아직도 이런다는 건 올해 이제 이상기후가 되게 심각해졌다는 얘기인데 뭐 얘기 들어보면 7월 달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일단 건강 조절 잘 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창업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기후가 계속 이상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싶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건 또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일 잘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들 또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한 주 동안 즐거운 한 주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